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60 시니어 리셋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재미와 감동을 나누는 만남이 될게요.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용한 폭풍. 강태성 그는 55세의 나이에 대형 로펌 율정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율정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삶은 늘 법과 정의라는 굳건한 원칙 위에서 움직여왔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성공과는 달리 그의 내면에는 27년 전 첫사랑인 유서진의 죽음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법조계의 거장이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과거의 비겁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라 생각했다. 은퇴를 한 달 앞두고 그는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려 했다. 서재에 앉아 낡은 책들을 정리하며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서랍을 조금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온을 갈망하던 그의 삶에 27년 전 묻혔던 진실의 파편들이 마치 조각난 거울처럼 그의 발밑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유서진의 사망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다시 과거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낡은 상자 속 비밀. 태성은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에는 27년 전 서진의 필체로 태성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수십 년의 시간을 견뎌낸 종이. 냄새와 함께 낡은 편지들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서류에는 아이의 이름이 윤세아라고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은 27년 전 오늘로 기록되어 있었다. 태성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사진 속 아기의 눈빛이 자신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았음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27년 전 서진이 자신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어렴풋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 진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한밤의 그림자. 태성은 서류 상자에서 발견한 주소지를 찾아갔다. 주택가 골목길 끝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윤세아라는 이름이 적힌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망설이던 그는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갤러리 안에는 강렬한 색채의 그림들이 가득했고 한 여성이 캔버스 앞에서 붓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진 속 아기의 모습에서 성장한 서진과 매우 닮아 있었다. 그녀가 바로 윤세아였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세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누구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녀를 찾아왔는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그림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고독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딸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신이 초래한 과거의 무게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었다. 엇갈린 진실. 태성은 갤러리를 나선 후에도 세아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왜 그녀는 그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을까? 그는 다시 서진의 상자를 뒤져 그녀의 일기장을 찾아냈다. 일기장에는 서진이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겪었던 고통과 태성에 대한 오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버렸다. 나의 아이를 외면했다. 일기장 속 글귀들은 태성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서진이 자신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재벌가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오해가 깊어졌음을 직감했다. 세아의 그림들은 바로 그 오해와 상처의 결과물이었다.
캔버스 위로 쏟아진 강렬한 색채는 그녀의 억눌린 분노와 슬픔을 대변하고 있었다. 태성은 이제 세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자신이 27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사건의 재구성. 다음 날 태성의 사무실에 이진우 PD가 찾아왔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서진 사건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라고 했다. 로펌 대표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진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성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진우는 서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보면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모순, 사라진 현장 증거들. 이진우의 말은 태성이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의문들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27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진우는 태성의 고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억울하게 묻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태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딸 세아의 그림과 서진의 일기장을 떠올리며 이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재벌가의 그림자. 태성과 이진우의 공조가 시작되자 태성의 로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27년 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재벌 3세 오민준이었다. 오민준은 여전히 오만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태성을 마주했다. 오랜만이군요, 강 변호사님. 은퇴를 앞두고 낡은 사건을 다시 들추고 다니신다니. 늙은이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오민준의 위협적인 말투에 태성은 굳건한 태도를 유지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날 밤 서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성의 직설적인 질문에 오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27년 전에도 지금도. 오민준은 태성의 과거 약점을 들먹이며 그를 협박했다. 태성은 그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민준의 태도를 통해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재벌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라진 펜던트. 태성은 세아의 갤러리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태성을 차갑게 외면했지만 태성의 눈은 세아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에 고정되었다. 그 펜던트는 서진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다. 서진이 죽기 전 그 펜던트 안에 중요한 단서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태성은 세아에게 조심스럽게 펜던트에 대해 물었다. 그 펜던트, 어머니의 유품인가요? 세아는 태성의 질문에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비겁함 때문에요. 세아의 목소리에는 27년간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성은 그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아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펜던트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였다. 태성은 세아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갈등의 시작. 태성은 세아를 이해시키기 위해 서진의 일기장을 복사해 그녀에게 보냈다. 하지만 세아는 그에게 당신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녀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태성은 직접 세아를 찾아가 일기장을 보여주려 했다. 서진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야. 나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거야. 태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세아는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든 뭐든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아는 태성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 버렸다.
태성은 그녀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갈등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뜻밖의 동맹. 태성은 이진우 PD와 함께 본격적으로 27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 수사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목격자 진술의 일부가 삭제된 흔적, 현장에 남아있던 수상한 흔적들, 그리고 오민준의 알리바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을 찾아냈다. 경찰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재벌가의 압력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저희도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에 모든 것이 덮였습니다. 태성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자신의 첫사랑이 재벌가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고 그 진실은 27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제 오민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숨겨진 증거. 이진우 PD는 오민준이 소유한 리조트의 보안 관리자를 설득해 27년 전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복원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비가 내리던 밤 오민준이 서진과 함께 루프탑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이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밀쳐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끄러진 것처럼 보였다. 태성은 이 영상을 보고 27년 전의 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서진은 왜 오민준과 함께 루프탑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민준의 위협적인 태도와 사라진 증거들이 모두 이 영상 속 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비 내리던 밤의 기억. 태성은 서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들었다. 일기장에는 서진이 재벌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과거 태성이 로펌에서 처리했던 병원 M&A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재벌가의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서진은 이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오민준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태성을 건드리지 마. 내가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일기장 속 서진의 마지막 글귀는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태성과 딸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태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7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비겁함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서진의 진실이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다. 흔들리는 신념. 세아는 이진우 PD가 보여준 27년 전 사건의 증거들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오민준과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CCTV 영상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강 대표님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녀의 그림 속 분노는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혼란과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성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아는 태성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신을 오해했어요.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괜찮아라고만 말하며 27년 동안 기다려온 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오민준의 위협. 태성과 세아의 관계가 회복되자 오민준의 위협은 더욱 거세졌다.
오민주는 태성이 과거 사모펀드에서 일할 때 서명했던 문서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문서에는 태성이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태성, 당신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민주는 승리한 미소를 지으며 태성에게 경고했다. 태성의 로펌은 위기에 처했다. 클라이언트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태성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오민준이 던진 위협이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오민준의 계획이었어. 그가 내 과거 약점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거야. 태성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반격의 서막. 태성은 로펌의 운명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과거 사모펀드 근무 시절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 문서들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문서들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서진의 죽음과 연관된 거대한 범죄의 일환이라는 것을. 태성의 고백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는 27년 전부터 시작된 오민준의 악행과 서진이 자신을 지키려다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세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하시는군요. 태성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은 오민준을 향했고 검찰은 사건 재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아의 선택. 태성의 기자회견을 본 세아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이제 저도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할게요. 세아는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태성에게 건넸다. 이 펜던트,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여기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태성은 펜던트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펜던트 안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USB에는 오민준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서진의 마지막 기록이 들어 있었다. 2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세아는 이제 더 이상 복수나 증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진정한 유언을 실현하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조각. USB 속에는 서진이 남긴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오민준이 불법적으로 모은 비자금 장부,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육성 파일, 그리고 태성을 협박하기 위해 만든 가짜 문서들의 원본까지. 태성과 이진호 PD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진호는 곧바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정의를 외면한 사회와 그 속에서 희생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진호의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모든 증거들이 오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태성은 이제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승리보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진실의 증언. 태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7년 전에 비 내리던 밤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해야 했다. 저는 그날 밤 유서진 씨가 오민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명예와 성공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서진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태성의 솔직한 증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오민준은 태성의 증언에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그는 나를 모함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들이 태성의 편에 있었다. 태성은 오민준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혀냈다. 심판의 날. 법정은 오민준의 범죄 행각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오민주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었어.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의 외침은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태성은 오민준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는 오민준 또한 탐욕과 권력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오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민준은 태성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새로운 시작.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태성은 로펌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좇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서진이 꿈꿨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블랙 저울 블랙 저스터스이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로 딸 세아를 임명했다. 세아야, 이제 우리 함께 일을 하자. 어머니가 꿈꿨던 세상,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자. 세아는 태성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27년의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블랙 저울의 증명. 강태성이 설립한 블랙 저울 재단은 사법, 오판구제, 불법 입양 진상 규명 등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로펌 대표가 아닌 정의 실현가로 불리게 되었다. 세아는 재단의 첫 번째 이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미술 심리 치료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는 일을 병행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치유와 희망을 담은 그녀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태성과 세아는 서로를 아버지와 딸로서 온전히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매년 서진의 기일이 되면 함께 그녀의 묘소를 찾아갔다. 서진아, 이제야 우리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만든 블랙 저울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할 거야. 태성의 말에 세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야 당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